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매우 좋네요. 그냥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주초 월요일날 시장이 좀 빠지고 사실상 수요일까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바로 제가 화요일 날부터 태세 전환을 했죠. 이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시장 자체가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절대로 인버스 같은 거 지금 시장에서 볼 때도 아니고, 시장의 유동성이 어마무시하게 있다. 특히나 이제 사모펀드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가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금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큰 자금들이 있는 쪽에서 포모에 빠지면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더 비싼 구간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만큼 시장 주변 자금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최근 지수도 지수지만 개별 산업 섹터의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면 거의 폭발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말 그대로 불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만큼 지금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대한 상방을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라 해야 될까? 시장이 또 모두가 또 상방을 보게 되면 그때 잠깐 시장을 꺾고 다시 올릴 수 있는 부분인지라 이 점만 주의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강하고 잘 올라갈 때 해야 될 섹터와 하지 말아야 할 섹터를 여전히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칼럼에서 썼던 내용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상대 강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장의 상대 강도는 어떠한가? 자, 로봇 강하죠, 조선 강했죠, 제약바이오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시장을 봤을 때는 조선은 약간 조금 뭔가 분위기가 싸하게 바뀌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제약바이오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이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부분도 좀 있죠. 분위기를 연출하는 부분도 있고, 로봇은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점을 보면 지금의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게 대충 감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과하게 올라간 이 주도 업종은 어쩔 수 없이 이격이라는 게 과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 주도 업종 내에서 기회를 포착해서 대응을 하면 지금 구간은 상당히 돈 벌기 편안한 그런 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9월 20일까지 또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카페 회원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의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상방을 노려야 될 것 같고요. 조선주는 어제까지 세진중공업이 무려 8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오늘도 추가 상승을 보였는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고점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 스틸럭스에 대한 부분은 어제 글로 설명을 드렸죠. 연홈이 올라가면 상따를 하겠다. 계좌 두 개로, 하나는 시가 회복되는 거 보고 바로 들어갔고, 하나는 상풀릴 때 들어갔다가 둘 다 사실은 상한가가 두 번째 풀렸을 때 매도를 상한가에서 다 하면서 거래를 좀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의미하는 게 있다.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이 엄청나게 큰 테마를 보면 다 투자 경고 딱지 훈장 하나씩 달고 마지막에는 정지를 하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폭락입니다. 그냥 하락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폭락이 나오면서 테마가 와장창 무너지는 현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테마의 강도가 강한 테마라고 한다면 대장주는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조선 기자재주들의 향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즉
더 이상 상방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조정이 온다면은 개잡주들 조정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시장의 대장주였고 주도했던 종목군들 안에서 개를 잡는 걸 연구해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시간이 있다면 이런 내용들은 기존의 뭐 대선 테마라든지 앞에 지나갔던 테마주들을 학습하면서 앞으로 있을 주성시자재의 미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일단은 건너뛰고 원래는 라이브 방송도 한 번씩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잘 안 되네요. 시간이 잘 안 돼서 못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보면 양 시장 다 장 초반에는 조금 밀렸어요. 장 초반에는 시작하면서 뭐 수급도 코스닥도 별로였고 좀 밀렸는데 일단은 반도체 쪽이 아침에는 살짝 밀리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에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가 아주 강하게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지수를 올렸죠. 또한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안에서 뭐 리가캠, ABL, 뭐 펩트론 등 시가총액이 컸던 제약바이오가 아침에 좀 밀렸는데 이 또한 오후장에 다 들어올렸는데 오후 1시경에 무슨 엠바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으로 유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발표 나온 건 아니고 정책실장이 수요일 내로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지수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외국인 기관 해서 1조 2천억 가량 코스피를 매수를 해줬고요. 오전에 500억 넘게 매도가 들어왔던 코스닥도 매도세를 축소하고 오히려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양매수로 아주 좋은 흐름에서 잘 마감이 되었습니다. 주가의 위치를 잠깐 본다면은 사실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코스닥의 돌파가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안 가더라도 반도체 흐름이 상당히 좋다. 반도체가 간다면 이 구간이 돌파가 될 수도 있고 돌파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러한 추세 상단에 맞지 않을까. 이런 구간에서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지수는 현재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수보다 상대 강도가 강한 종목군들 그냥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대신 이런 구간 가면 강력한 저항권에 있다 정도 지수를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보는 게 좋겠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 직전 고점까지 거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직전 고점까지는 0.5%, 사상 최고가까지는 한 2% 정도 남았네요. 오늘 종가 기준에서 2%면 사상 최고가를 뚫로 가는 구조입니다. 2%가 좀 안 남았던 것 같아요. 2%가 좀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사상 최고가를 한번 트라이 할 수도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더 움직인다면 지수는 더 강할 수도 있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SK 하이닉스가 주도주였죠. SK 하이닉스 저도 오늘 매매를 했고요. 자, 9월의 시장은 약세장이 많았다. 통계도 그러했다 라고 합니다. 저도 뭐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월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태세 전환을 했고요. 모두가 사실 그래요. 모두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면 사실 개인들이 이번에 또 다시 인버스에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데 참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개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조정이 와도 약하게 올 것 같다라는 것은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유동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장 주변의 대기자금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는 상태에서 매일 추가로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는 내용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밤 미증시, 브로드컴, 마벨, 지속 강세, 엔비디아도 마이크론도 다 좋고 반도체도 좋은 상황에서 오늘 밤 오라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컨센도 좋고 기대감도 좋은 상태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런 거죠. 그 엔비디아가 목표주가 하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이직 반도체로의 10조 계약을 통해서 저변이 확대되고 있고 전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엔비디아의 물량 요청에 의해서 LP GDDR7 물량을 2배로 늘린다라는 내용이
뭐 전반적인 레거시 반도체들까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사실 반도체라는 게 반도체 섹터라는 게 뭐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통적인 시크니컬 종목입니다. 반도체는 그런 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 반도체는 흔히 말해서 그 주식을 할 때 고퍼에 사서 바이에서 저퍼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이유는 시장이 이게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니까 사이클이 최악일 때는 고퍼겠죠. 고퍼라는 거는 시가총액은 많이 빠졌어도 이익이 안 나고 막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오면은 퍼는 뭐 천정부지로 높은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실적도 올라가면 퍼는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면 팔아야 되는 그런 거예요. 미래의 가치를 미리 땡겨서 올렸다가 또 미래에 폭락될 사이클을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런 사이클인데 지금 뭐 오늘 아까 방송하기 전에 제가 대충 많이 돌려봤는데 어떤 종목군들은 이미 저점 대비에 한 100%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거의 대부분 50에서 100%는 기본적으로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이들 종목을 추격 매수 하셔라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좀 잘 보긴 해야 되겠다. 바닥 짚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좀 전달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시장의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노이즈가 계속 있었는데 어찌되었던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시장의 하방을 어느 정도 지켜줄 것 같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PPI 발표가 나와요. 그럼 내일은 특별한 악재는 없겠지 이 정도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특별한 악재는 없겠지 생각이 들고 PPI 건너뛰고 목요일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CPI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정도는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반도체 바닥 다 찍었고 사이클 산업이니까 오늘 급등했다면 며칠간 밀리는 것 보다가 조정식 매수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뭐 돈 잘 버는 기업들 많잖아요. 동진 세미캠도 있고 또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은 좀 조정식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후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데 이번에 그 HBM4 퀄 통과를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닛 테스트 혼자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그 납품을 많이 했던 기업이 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기업이 안 되니까 원래 3파전이었는데 일단은 혼자 통과를 해서 얘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선점 효과가 좀 있지 않겠냐 시장에서 좀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식 유닛 테스트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기판도 좋고 뭐 후공정 테스트도 좋고 뭐 다 좋네요. 다 좋아요. 종목들 다 좋은 것 같다. 대신 많이 오른 종목분들 좀 조정시 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조선 쪽은 어제까지 딱 8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격이 과대한 상태에서 오늘 오르면 당연히 단기 고점이 나올 확률이 많았는데 아침에 오리엔탈 전공을 갖다가 엄청 날려버렸죠. 거기에 동일 스틱 럭스가 상한가에 들어가니까 뒤따라서 1승이 상한가에 가는 흐름까지 나와서 후발주의 강세가 도드러졌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듯 테마가 확정되고 후발주 그러니까 뚜렷한 의미 있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테마가 강해서 옵션이 강해서 날아갔을 때는 그게 단기 고점을 만드는 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고 나중에 원래 좋았던 애들이 다시 올라가니까 그런 종목군들 잘 기다리면 될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은 뭐 오늘 시간이 난다면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드렸으면 하고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이게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보면 저녁에 이제 애와 놀아주느라고 시간이 없는 게 태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쪽은 또 김용봉 실장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난항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악재 요인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올라왔던 내용은 이게 아닙니다. 미국의 뭐 자금 조달 때문에 뭐 안 되나 마냐 그게 아니라 미국은 무조건 한국의 조선을 맡겨야 되는 상황 속에서 번스 톨레스법을 우회하는 행정명령을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핵심인 것이죠. 이 핵심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에 부합하는
종목군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또한 에펙에 트럼프가 오고 하나오션에 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주식은 믿어야 돼요. 자, 그렇게 보고요. 로봇주는 당연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의 시장은 뭐다? 제약바이오, 로봇, 그리고 조선이 시장의 메인 떡밥이고 메인 디시며 시장의 주도 업종과 주도 테마를 이루는 업종이죠. 근데 제약바이오 뭐라 해야 될까요? 시가총액의 허들에 걸려버린 상황이다. 그리고 조선 쪽은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피로감이 많았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로봇주는 아직 덜 오른 로봇주 안에서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남아있고 이런 일정이 부단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계속 퍼져나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본다면 봐야 되지 않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대차 밸류체인 보는 거고요. 현대차 밸류체인 말고도 클로봇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유니트리 IPO 준비한다. 어제 말씀드렸죠. 무려 10조의 일단은 IPO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10조요. 근데 그거는 공모가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유니트리가 상장을 하고 나서 시가총액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근데 유니트리는 누구의 이 솔루션을 한다? 클로봇의 제품을 독점으로 클로봇이 공급해서 유니트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제약바이오 빠지면 매수도 괜찮고요. 알테보젠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 45만원 정도. 올릭스도 좀 빠지면 좋겠는데 안 빠지고요. 그 다음에 뭐 개별주 단에서는 LNC바이오, FSD, HCJ 중공업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JIP의 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내정이 됐는데, 저도 이거는 조금 넥스트레이드에 좀 걸어놨는데 체결이 딱 안 되고 좀 올라오네요. 이게 그렇죠. 여기서 이런 단발성 이슈로 급등을 하게 된다면 저는 매도가 맞다라고 봐요. 이런 거는 매도가 맞아요. 올라가면.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에서 빠르게 눌림에 사가지고 올라갈 때 잘 팔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발성 재료에 의한 부분들은 그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들은 여기까지 했고요. 자, 종목군들 빠르게 보고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저도 이거 오늘 여기 회원님들한테 여기 돌파할 때 차라리 SK하이닉스 사야 된다, 오늘 같은 날, 이런 말을 좀 했고, 저는 선물로 산다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잘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계약수 한 50계약 정도 들어와서 뭐 적당히 좀 잘 먹고 나왔고요. 아마 SK하이닉스 30만원 다시 재 트라이 할 것 같습니다. 눌리면 SK하이닉스 트레이딩 하셔도 돼요. 대형주 트레이딩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조금 버벅거리죠. 올라가더라도 이 박스권을 실적이 증명해주면 그때 뚫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하나마이크론 지난번에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은 장대 양봉을 좀 그리는데요. 단기에 여기까지 올라오면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17,000원 부근, 그리고 동진세미캠 전통적으로 소재 조정식 관심,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 많이 올라 보이지만 기업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빅 이벤트가 남아 있어서 조정시 매수, FSD 얘도 빠지면 좋은 자리 찾아서 매수, 그리고 뭐 테크윙이나 이미 저점 대비해서 한 50%나 올라와서 시총이 많이 큰데 얘가 후공정 테스트죠. 후공정 테스트인데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유닛 테스트의 장비가 지금 원래는 800대 말이 나왔었는데 1200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퀀텀 점프를 하게 되면 얘는 시가총액이 4천억이고 테크윙은 1조 5천억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이 정도. 그다음 반도체가 너무 많아. 코미코도 좋고 TLB도 날라갔고, 일단 오늘 뭐 심텍, 코리아 서키트 등등 다 좋은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조선을 좀 보면요. 먼저 하나오션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일단 블록들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 밀리죠. 박스권으로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기다려 보려고 하고 있고요. HD 현대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큰 폭의 조정은 없습니다. 만약 밀리게 돼도 다시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하나 엔진이라든지 이쪽에 장대 음봉이 좀 내려오는데요. 깨고 내려오면 밑에서 봐야죠. HD, 현대, 마린, 엔진 또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다, 이 정도로만 좀 보겠습니다. HJ 중공업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시가부터 지금까지는 이 연두색이 5일선인데 5일선을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일 5일선을 깨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빠지고 11선 근처에서 아래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 정도 매매만 하셔라. 깊은 매매 하지 마라. 그 정도 매매, 아래꼬리 잡을 수 있는 매매 정도 계획을 하고 보셔도 된다. 왜? 대장주니까. 그리고 오리 엔탈 전공 후발주로 어제 상한가를 보내고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이 종목이 추가로 더 올라가겠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밀리게 되더라도 어제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 상의 기운에 의해서 3일선 정도 흐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진중공업도 강했던 종목이죠. 세진중공업도 내일 빠지게 되면 5일선이라든지 11선 다 A급 종목 위주에서 종목을 보십시오. 자, 오늘 1승이라든지 종목이 올라와서 하지만서도 평소에 끼가 안 좋고 종목에 의미 있는 그 경쟁력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고 있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조선은 나중에 동성 한국카본 좀 빠지는데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지만 이런 종목군들 조정 보이면 다 기회예요. 조선주는 다 기회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사실 오늘 조선주 매매 많이 했습니다. 전부 다 수익이에요. 전부 다 수익으로 매매 다 아주 완료했고요. 따로 이런 거는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그래서 따로 일지는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라 IMS, 이 친구도 한라 IMS도 조정시 잘 보면 좋겠다 정도 언급드리고요. 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만 좀 보면요. 알테오젠도 오늘 밀릴 때 45만원 근처, 45만원 구간이죠. 매수 의견을 좀 드려놨는데 빠지면 이 헤드앤숄더 만들고 빠지는 거니까 빠지면 매수로 대응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신고가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릭스 대주주에서 매도가 좀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매도가 나왔는데 이런 거는 의미 두지 말고 그런 걸로 인해서 빠지게 되면 매수로 본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L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밀리면 하단에서 좀 보는 전략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LNC 바이오도 사실 눌림을 좀 계획하고 왔는데 눌림 매매를 좀 못했어요. 좀 되게 아쉬웠어요. 아침에 이렇게. 휴메딕스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사실 넥스트레드에서 휴메딕스를 되게 많이 모았는데, 휴메딕스를 되게 많이 모았어요. 물량을 중간 구간에서 제가 밑에서 다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물량 많이 모았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좀 제대로 못 먹어서 좀 아쉬웠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센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종배로 좀 들어갔는데, NXT에서 종배로 좀 들어갔는데 아침에 이제 시가에 한 3% 좀 넘게 올랐나? 제가 3점 몇 프로 먹은 것 같은데, 이게 3%? 이 근처 3% 좀 안 됐나 보네요. 여기서 이렇게 모았으니까 2점 몇 프로 정도 먹고, 이거 아침에 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매매를 좀 못했습니다. 왜냐면 조선주가 올라가게 되면 재수 없으면 크게 떨어질 것 같아서 로봇주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좀 매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로봇주 좀 보면요. 로봇 일단은 클로버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의미있게 거래 대금이 증가된 흐름이 포착이 되었죠. 그래서 어제는 당연히 매도인데 이상한 쪽에서의 매도의 흐름이 좀 포착이 돼가지고 그거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어제가 절호의 매수 기회였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클로버 일단은 장기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내일 추가 상승 예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어제 여기서 산 거 다 못 팔고 밑에 추가 매수한 거 일부 팔고 더 사서 일단 넘어가고 있으니까 내일 어떻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현대차 SP 시스템즈
SP 시스템즈도 저는 이 종목도 이번 주는 아니지만 이번 주에 또 밀린다면 매수로 봐라. 매수로 봐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매수로 봐라. 밀리면 매수로 봐라. 그리고 원익홀딩스도 의미 있는 구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여기는 NXT, 넥스트레이드가 있지만은 사실 이거를 정규장으로 보면 음봉이잖아요. 시가 고가 만들고 죽였는데 얼마나 짜증스러워요. 근데 의미 있는 구간 여기 음봉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흐름이라 시가 돌파형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서 일부 매도, 추가 매수, 매도. 와, 근데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어.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거는 주봉상 상승 목표치가 있다. 이 갭이 매우해지면 일순간에 이 급등을 할 수 있는 이 파동, 이 매물 공백존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매물 공백존에 끝까지 먹는 거는 불가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굉장히 좀 크게 파동이 나왔죠. 거의 매물 공백존까지 찍고 마감을 됐기 때문에 단기 상승 파동은 일단락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밖에 이제 KENR 시스템이라고 해서 현대차의 이제 과거 유압 브레이크, 유압 액추레이터를 납품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 17년 동안 현대차의 협력 관계를 맺었던 KNR 시스템도 지금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있는 음봉을 그러니까 지금 시간 외에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이거 시간 외에서 그 시초가에 조금 사고 그 다음 거래에 좀 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시가에 조금 사고 여기서 좀 사고 여기서 좀 사서 약수익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 차트가 좋아가지고 엄청 오랜만에 시간에 매매한 것 같습니다. 여기를 시가에 돌파하고 눌렸다가 다시 뚫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완만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매매하는 사람은 뭐 예측을 해보는 거죠.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근데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20% 아닙니까? 30%니까 뭐 운이 좋아서 잘 먹으면 먹을 폭이 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상상을 하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든 로봇주들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봇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뭐 증권주들 올라온 것들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증권주가 많이 올라오게 되더라도 정부에서 이제 그 주식 양도세 이슈가 딱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세론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뭐 엔터 주식이라든지 뭐 전력 인프라든지 저는 다 좋게 보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